네,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메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고객이 원하는 환불을 책임지고 완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환불 이후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배상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법적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배경은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젯밤부터 위메프 본사 측에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항의 방문 이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위메프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또 밝혔잖아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건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좀 더 일파만파 퍼질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티몬이랑 위메프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할 때 소비자와 실제로 그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라던가 아니면 그 서비스 제공자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티몬이나 이제 위메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은 티몬이나 위메프 측에다가 해당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요. 그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 티몬이나 이 위메프 측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제하고 그 판매자에게 나머지 판매 대금을 돌려주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네.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가 어떤 현금의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실제 판매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미정상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판매자 측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취소, 환불을 통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티몬이나 위메프가 환불을 진행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돈도 받지 못하고 당장 그 물건도 받지 못하고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당장 이용하려면 원 업체, 원래 판매자에게 다시 한번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티몬이나 위메프 측으로부터 환불을 받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티몬이나 위메프 측에서 정상적으로 환불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자 어젯밤에 네. 이제 티몬과 위메프 측의 본사로 직접 소비자들이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업체 대표 측이 밝히고는 있지만 지금 관련해서 피해액도 커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위메프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정산 금액이 약 400억 원이고 위메프 대표는 오늘 내에 환불을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팀원 역시 환불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가운데의 구조에 있었죠. 어떤 중개, 매개, 그러니까 시장을 열어주었던 공간인 위메프와 티몬 측의 자금이 이제 얼어붙게 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티몬이나 위메프가 판매자 측의 대금 결제를 못하니까 소비자는 물건을 받지 못하고 환불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판매자 측,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의 입점에 있었던 업체들은 또 정산을 받지 못하니까 자금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양쪽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위메프 대표 측이 오늘 내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위메프 본사에 이제 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찾아갔는데 수기로 이제 환불과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을 하면은 계좌 이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환불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원래 본사와의 그런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지금 자금 확보를 하고 있고 충분히 정상화를 위해서 위메프가 이제 자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대표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환불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내지는 미정산금이 빨리 이제 지급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원래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지금 피해자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산을 못 받았으니까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환불을 받거나 재결제를 하라는 통보만 받았다.
그러면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 보상을 두고 책임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피해 보상 책임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이 티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름 여행철이잖아요. 네. 피서철이기도 한데 티몬에서 여행과 숙박에 관련된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행 일정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일 테고 소비자는 해당 비용을 이미 지급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행사라던가 호텔, 숙박, 뭐 이런 비행기 이런 쪽에서는 사실 지금 티몬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으니까 취소를 통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여행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기 위해서는 원 제공 업체, 그러니까 해당 숙박업체라든가 아니면 해당 항공사에게 다시 결제를 하고 이미 결제된 부분은 추후에라도 티몬으로부터 환불을 받아야지 지금 정상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안내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중 결제를 하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그 환불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양쪽에서 결국 이 피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구조가 지금 3자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에서 지금 대금을 받았고 이걸 진행해 줘야 되는 이 티몬이나 위메프 측에서 1차적으로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지금 당장 특히 여행 일정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매우 어렵잖아요. 네. 이때가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행을 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예외적으로라도 소비자들이 이중으로 결제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를 여행사 측에도 그리고 소비자 측에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최초적으로 발생시킨 이 티몬이나 위메프 이 이커머스 업체에서 빠른 자금의 회전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법적으로 1차적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 일단 티몬이나 위메프 추가적인 결제도 지금 막히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많은 소비자들이 여기서 지금 결제하기가 물건을 구입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자금의 흐름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어떻게 빠르게 이 자금의 융통을 해낼지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게 여행업계뿐만이 아닙니다. 위메프와 티몬을 통해서 온라인 상품권 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제 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상품권의 기능 여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을 지금 상황에서 주의해야 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티몬이나 이제 위메프 같은 곳에서 이제 문화상품권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그런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팔았습니다. 실제로 뭐 5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서 구입하면 7%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 46,250원 정도로 5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선불 상품권이라고 해서 미리 구매해 놓고 좀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불 상품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소비자들이 좀 할인된 금액으로 이 상품권을 사서 다른 포인트 같은 것, 제휴 포인트 같은 것으로는 또 원래 금액 5만 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티몬 상테크다. 그러니까 티몬에서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테크를 한다. 이런 열풍까지 불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니까 해당 상품권 등을 원 판매처에서 티몬에서 구입한 그런 상품권은 사용을 막아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당 상품권의 판매처는 또 티몬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결제를 받지 못했으니까 일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권, 그러니까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구입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막아두는 네. 그럼으로써 또다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일단 상품권은 판매가 되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사용해 보려고 하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거래가 막힌 것인지 네. 거래가 막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중고 거래 사이트 같은 곳에 더 할인된 금액으로 이런 온라인 상품권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지금 제휴처들, 그러니까 이런 상품권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들에서 연달아서 이 상품권의 사용을 지금 막고 중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량으로 환불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고 2차적인 피해, 그러니까 이것이 거래가 되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고 이걸 또 구입하는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각별히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하자 2021년에 머지포인트 사태보다 더 큰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태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피해 보상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도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머지 포인트 사태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당시에도 이제 여러 군데에 또 분산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포인트를 일종의 머지 포인트로 하나로 몰아서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머지 포인트 이런 멤버십 같은 것을 구입하면은 실제 사용처에서 그러니까 원래 금액보다 한 20% 정도 싼 금액으로 머지 포인트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뭐 대형 마트라던가 편의점, 쇼핑몰 이런 곳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머지 포인트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휴 업체가 처음에는 뭐 2만 몇 곳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다가 문제는 이 머지 포인트 운영사가요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독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낸 돈으로 앞에 사람의 포인트 결제 대금을 충당해 주는 형식으로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사용처가 2만 몇 곳에 달했다가 나중에는 20여 곳밖에 사용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머지 포인트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면서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환불을 요구했고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자금의 압박이 나자 정말 대란이 일어났던 그런 사태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민사소송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서 피해액에 따라서 적게는 뭐 20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 정도까지 개인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서 네.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머지 포인트의 그 대표와 이런 부분, 이 총괄 책임자에 대해서 실제로 뭐 자본시장법이라던가 배임이나 횡령 부분 같은 부분, 전자상거래법 위반 점이 좀 인정이 되어서 징역 4년, 8년 이렇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던 이제 사태였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도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 그리고 이제 환불 사태를 초래한 만큼 이번 위메프와 이 티몬에 관련한 이 거래 대금 그리고 이 환불 지연 사태가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도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현장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뭐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정말 줄도산 사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소비자와 팀원, 위메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그런 판매처와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판매처는 굉장히 대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영세한 중소기업도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제가 지연되게 되면은 이 해당 판매 업체들도 다른 또 제2의 업체들에게 대금을 정산해 줄 수 없게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줄도산 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속한 현장 점검을 지시했고요. 지금 이 며칠 안에 해결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티몬이나 위메프가 이커머스에서 이제 선발 주자로서 이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규모 줄도산 사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초기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인 피의자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뭐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서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죠. 사고가 발생한 지 지금 23일 만에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됐고 이제 병원을 오가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점이 확인이 되었으며 뭐 국과수의 분석 결과라던가 여러 가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 혐의점이 확인이 되었다 좀 이렇게 평가한 것 같고요. 뭐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상 범죄가 굉장히 중대했습니다. 이게 사망자,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 정말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과수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운전자 과실의 무게를 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궁금하고 피의자 쪽에서는 3차 조사까지도 급발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두 개 다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국과수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국과수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엑셀을 최대 90%까지, 그러니까 최대로 밟을 수 있는 것에 90%까지 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급발진 주장과는 상반되는 검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검사 결과가 뭐 아주 직접적이고 이 증거만이 유일한 증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과수 검사 결과 이것이 급발진이라는 주장보다는 본인의 운전 미숙, 그러니까 페달의 오조작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도 청구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최근 3차 조사에서까지 일관되게 본인은 운전 미숙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과연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할지 그 부분이 좀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쟁점 짚어주셨는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더라도 구속영장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또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법원에서 어떤 좀 판단을 내릴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한 요양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어쨌든 병원에 있는 상태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이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정말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국과수 검사 결과는 이것은 페달의 오조작이다. 그러니까 네.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밝혔는데 본인은 지금 이런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 이것은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점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서는 좀 강조하고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 보기에는 구속까지는 필요 없이 지금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은 이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구속영장 자체는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뿐만 아니라 급발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주에서도 한 택시가 도로변 구조모를 돌진해서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 그때도 급발진을 주장을 했습니다. 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피의자가 구속이 될 경우 비슷한 급발진 사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 여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 인멸의 우려 뭐 이런 부분도 초점이 맞춰져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과실과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뭐 아주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음주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앙선을 침범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들에 따라서 일단 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면은 구속이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만약 어떤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 같은 급발진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의 정도 그러니까 뭐 상해가 발생했는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구속이 될지 말지는 또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급발진 의식
의심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뭐 페달 블랙박스가 의무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이게 오조작이든 일단 뭐 급발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좀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좀 잘 설명하고 알려줄 필요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